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50대 약사가 투자금을 받는다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15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김기훈 기자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보통의 사기는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다 이렇게 속이고 시작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좀 그런 면에서 다른 사기 사건과는 다르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변호사나 의사 혹은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 등을 사칭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주 시내에서 20년 넘게 대형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직업이 주는 일종의 후광 효과에다 혼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사기는 아닐 것이라는 인적 보증 등이 합쳐지면서 피해는 점점 커지고 말았는데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약사에게 사기를 당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지내는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5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최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온 거 있고 합쳐가지고 여기 5명 이자 받기로 하고 투자된다고 봤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는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 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청주 시내에서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요즘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하다 이거요.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우리 지금 약 올리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너무 열심한 거지. 최 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 피땀 흘려 모은 큰 돈을 날릴 처지가 된 겁니다. 내가 밤장사 20년을 하는겨. 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보짓을 하다니. 또 다른 피해자 이모 씨는 빚까지 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렇게 하다가 좀 늘어나서 대출 받고 이렇게 계속 맞춰준 거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 이 씨 등이 자체 파악한 피해자 수는 30여 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적한 최 씨는 누굴까? 뜻밖에도 최 씨는 이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약국의 약사였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는데요. 최 씨는 시내 여러 곳에서 7, 8개 약국을 개업한 것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런 자신의 직업과 명성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새로 약국을 열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명목을 계속 받았는데 연 한 15%, 18% 이렇게 줘도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거다. 또 그렇게 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거거든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자격을 가진 약사는 여러 개의 약국을 설립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약국 관리 의무를 보시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약국을 그렇게 내가 여러 개를 하는데 이 말 자체는 이미 잘못된 거. 그렇다면 최 씨는 어떻게 여러 개의 약국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걸까요? 대형 약국의 경우 공동투자 형식으로 약사들이 동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 못한다는 거지. 기부는 여럿이 할 수 있어요. 한 약국 달라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표 약사를 세워서 최 씨는 약국마다 함께 투자한 약사의 이름으로 명의를 등록했고 결국 편법적으로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성공한 약사로 알려진 최 씨가 돈을 떼어먹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사고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믿은 거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줄 알고 있고. 사실은 그런 지위에 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지위에 있으면 정직성도 보장돼 있을 거다. 또 하는 말이 거짓말일 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쉽게 단정을 하죠. 일종의 이제 호강 효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 사기에서 그렇듯 최 씨 역시 처음엔 약속한 돈을 꼬박꼬박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그 돈은 다시 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큰 돈으로 불려주겠다며 재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한 2, 300 주니까. 그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또 더 달라고 하면 또 주고 계속 대출만큼을 이렇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점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고 나중에는 지인과 친척들까지 투자에 끌어들였습니다. 피해자 이 씨도 처음엔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최 씨에게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는 거 소개해 줄 테니까 너 거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야. 그리곤 이 씨 역시 이후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투자가 해서 찾으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도 권유하고 그래서 내가 한 2년 정도 소개를 해줬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밀려 들어가고 이런 거죠. 이런 인맥들을 통해 최 씨에게 투자한 사람은 평범한 주부부터 개인 사업자, 공무원, 정치인까지 다양했는데요. 최근엔 이런 다단계식 투자 사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끌고 오는 금융 다단계 내지는 투자 다단계 형식을 최근에 빌리고 있거든요. 너도 부자가 될 거, 나도 부자가 될 거와 같이 서로 위안을 주는 거예요. 투자는 100% 된다는 인적 보증을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최 씨는 결국 지난 6월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투자자들 몰래 약국 운영에도 손을 뗀 상태인데요. 사업자가 관련된 지금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관련된 거고 전전에 아마 대학살인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 내가 가셔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